안녕하세요. 우리는 잘 잘 먹고 먹고 잘 잘 사는 사는 부부입니다. 부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할 내용은 네. 어? ISA라는 계좌가 있는데 네. 이 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장점과 단점, 그리고 우리는 그 계좌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ISA 계좌에 대해서 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ISA 계좌란 무슨 계좌죠? ISA 계좌는 네. 비과세 만능 통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Individual Saving Account. 훌륭합니다. 그래서 개인 저축 계좌다라는 음, 뜻인가요? 개인 저축 계좌. 음. 의 줄임말이고요. 네. CMA랑 어떤 점이 다른지를 음. 알아볼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과세 통장이고요. 네. 비과세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는 뜻이군요. 네, 그런 뜻이에요. 이 세금에는 우리가 보통 내는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이자소득세, 음. 우리가 이자를 받으면 음. 내는 거, 그리고 배당소득세, 음. 배당을 받으면 내는 거. 음. 이자는 예금 적금하면서 우리가 이자 만기가 받는 될 거, 때 내고 떼고 그죠. 주잖아요. 원천 징수되고 음. 들어오고 음. 배당도 우리가 이제 주식이나 펀드, 채권 이런 거 투자를 하게 되면 음. 이제 배당 소득이라는 게 생기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16.5% 과세를 한다. 근데 비과세 통장은 세금들을 안 낸다고 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적금, RP, MMF 이런 것들로 100만 원 5% 예금을 넣었다. 음. 그러면 IS에서 넣었을 때는 이자 소득인 5만 원, 음. 5만 원이 그대로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오. 그래서 100만 원에 플러스 5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자 5만 원을 온전히 100%다 누릴 수 있다. 오, 좋은데요? 그죠? 네. 그러면 일반 계좌보다 더 많이 버는 거니까 음.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네. 이거 말고 이거는 대표적인 예고 네. ISA의 장점에 대해서 음. 설명을 드릴게요. 좋아요. 장점은 깊이 들어가면 꽤 많지만 네. 그래도 대표적인 장점 세 가지만 같이 볼게요. 첫 번째는 비과세. 우리 방금까지 얘기했죠. 네. 비과세가 된다. 근데 이 음. 비과세가 어떻게 되냐? 계좌는 1인 1계좌로 만들 수 있고 음. 하나의 계좌에 비과세는 200만 원까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음. 한도로 비과세를 받는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 음. 연소득이 음. 그분들은 따로 증빙을 하시면 서민형으로 전환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음. 서민형으로 전환하시면 음. 혜택이 2배로 늘어요. 400만 오. 원까지. 그래서 가능하신 분,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서민형으로 하셔라. 이런 게 있고요. 네. 그럼 이자로 음. 400만 원까지는 봐준다는 거죠? 그쵸. 이자 400만 원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예를 보면은 네. 만약에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음. 5%의 이자를 받았다. 네. 라고 하면 그게 200만 원이죠. 네. 이 200만 원어치는 이자를 안 받겠다 이 맞죠, 말이죠. 맞죠, 맞죠.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에 5%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5천만 원에 5%를 한다. 네. 그러면 5천만 원에 250만 원이잖아요. 5%니까 250만 원이죠. 네. 그러면 일반형 기준으로 봤을 때 네. 200만 원은 비과세. 비과세를 받고 200만 원 온전히 받고 네. 나머지 50만 원은 분리과세를 받아요. 아. 9.9%. 아하. 이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200만 원 비과세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서민형으로 바꾸면 400만 이게 원으로. 400만 원까지 가능한 거고 400만 서민형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서민형으로 전환하시려면 지점에 방문하셔야 돼요, 직접. 내가 가입한 증권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음. 서류도 많이 떼가야 되죠? 그죠. 서류도 많이 준비하셔야 되는데 네. 대표적인 서류가 뭐가 있어요? 신분증이요. 또 재직증명서도 필요하고. 재직증명서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소득을 증빙해야 되잖아요. 소득증명서도 필요한가요? 소득증명서 필요하죠. 아. 음. 그래서 비과세 200만 원 가능하다는 게 장점 하나였고요. 두 번째 장점은 뭐죠? 두 번째는 손익통산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네. 여기 써놨어요. 보시면 네. 손해, 네. 이익, 어. 통합, 어. 산정 이렇게 보시면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해 본 거랑 네. 이익, 수익 본 거랑 네. 통합해서 산정을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합산해서 계산해준다. 네. 이거는 예를 들어두는 게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어요. 하나의 계좌에.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을 투자했어요. 네. ISA 계좌에서. 음. 근데 A라는 상품은 400만 원을 손해봤고 B라는 상품은 200만 원을 수익을 봤어요. 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계좌에서 나는 200만 원만 손해를 본 걸로 생각이 들잖아요. 네. 400 손해보고 200을 벌었으니까. 네. 세금 계산할 때는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음. 각각 보거든요. 음. 그래서 보면 A는 400만 원을 손실을 봤죠? 이득 네. 본 게 없으니까 네. 과세를 안 해요. 네. 너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네, 이렇게 네. 보는데 B 상품은 200만 원 수익을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하겠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음. 받는 수익금은 400만 원 손해 본 건 안 보겠지만 200만 원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세금을 내고 받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는 200만 원 손해가 아니고 훨씬 그 세금분만큼 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잘못됐는데 ISA는 이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바로 밑에 똑같은 예로 보면 400만 원 수익에 200만 200만 원 원 손실이에요. 손실이다. 네. 그러면 실제로는 나는 200만 원을 수익을 본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일반 계좌에서는 400만 원 수익 본 거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겠죠. 네. 근데 ISA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ISA에서는 이거 두 개를 합산해서 200만 원 수익 본 사람이구나 라고 봐준다. 첫 번째 사례처럼 음. 만약에 합쳐서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네. 과세를 안 하나요? 그쵸. 이것도 아. 손실 수익이니까 ISA에서는 너는 200만 원 손해 본 사람이네. 과세 안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네요. 그쵸? 그래- 이것도 200만 원 수익 본 사람이네 라고 근데 하고 거기다가 과세를 하는데 우리는 첫 번째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200만 원만큼은 비과세네. 너 200만 원 다 가져가. 그러면 나는 총 200만 원 수익에다가 플러스 세금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그렇죠. 일반 계좌랑 비교했을 때는 세금분만큼도 절세를 할 수 있다. 이게 ISA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 투자 잘하면 수익이 많겠죠? 세금 많이 내면 좋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 장점, 과세 이연입니다. 과세 이연, 이것도 말이 좀 어렵죠? 끊어서 볼게요. 과세,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세금 내는 거. 네. 이연은 2월이란 말은 알죠? 네. 달을 넘겨서 뭔가 하는 연차를 거. 2월한다. 그렇죠. 네. 그 2년은 해를 넘기는 거예요. 네. 연도를 옮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즉 합쳐서 생각하면 과세분에 대해서 이연해준다. 넘겨준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해지할 때 모든 과세분에 대해서 한 번에 낸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왜 장점이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ISA의 강점은 이자, 배당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비과세해주는 게 강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비과세 받은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 재투자를 함으로써 점점 투자 규모를 빠르게 라게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상품이 있는데 A의 상품에서 배당이 1,000원이 나왔다 라고 하면 그 중에 165원만큼은 원래는 세금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ISA니까 1,000원 그대로 돌려받겠죠? 네. 그러면 이거를 재투자한다고 봤을 때 1,000원을 다시 A에다가 재투자를 해요. 네. 그러면 A 플러스 1,000원만큼의 규모로 다시 배당을 주겠죠. 네. 그럼 다음 배당은 1,000원보다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크게 빨리빨리 아. 불리는 원리로 투자를 해야 복리네요, 되거든요. 복리. 네. 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185원을 재투자하는 것보다 1,000원 재투자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규모를 키울 수 있단 말이죠. 배당의 양도 점점 더 빨리 늘릴 수 있고 투자 상품에 대한 규모가 더 커지니까. 네. 그래서 과세 이연이 강점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근데 최종적으로 내는 이자는 똑같지 않나요? 최종으로 내는 이자는 똑같죠. 이때 내야 되는 165원에 대해서는 해지할 때 한 번에 다시 내야 돼요. 어차피. 근데 우리는 투자하는 기간 동안은 온전히 세금 상관없이 계속 재투자 하면서 빨리 굴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같은 기간 안에 더 큰 원금을 가지고 수익을 내면 그게 더 이자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익이다. 내가 더 빨리빨리 굴려고 마지막에 어차피 낼 돈 내면은 내 돈이 아닌 돈으로도 투자한 느낌? 그러니까 그럼 세금분으로도 투자를 한 느낌? 투자 과정에서 이자만큼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A의 덩치가 커질수록 배당과 이자의 규모도 커지니까 비과세 혜택을 통해서 빠르게 올려라. 재투자를 통해서 요런 느낌? 그런 느낌. 음흠.